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한 건씩 터져나오는 김민석에 대한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명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재명의 한마디에 민주당이 개떼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독재의 쏘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한 온갖 추문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터져나오는 김민석을 사퇴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임명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리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보겠다는 것이 김민석의 청문회 전략인 것 같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니까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재산을 물고 늘어지고 또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데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탄압이라고 밀어붙이면서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도 김민석이지만 민주당의 전략이 가관입니다. 김민석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니 메신저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해서 메시지의 힘을 빼려고 했는데 한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청문회 무산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인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민주당이 정인으로 들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청문회하자는데 지난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선 후보를 정인 명단으로 들고 와서 협상을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봐도 정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를 하자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제풀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국민의힘에서 100건에 가까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2건밖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문회 직전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 표시입니다. 어쩌면 당 지도부로부터 청문회를 무산시켜라는 지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넘어서 1인설법 하던 수법을 이제는 김민석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이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정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냐?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을 당한 사람까지 정인으로 불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전처를 정인으로 채택하자는데 거기서 정치보복과 내란 동조가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의 아들 학비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 부인을 정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정빙 자료만 제출하면 정인으로 부르지도 않겠다는데 거기서 정치보복과 내란 동조가 왜 나오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성준은 그러면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한지 참 걱정이 된다. 후보자의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정책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건 도외시하고 도덕성 문제만 파고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도 상정해둔 상태입니다. 권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한몸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조차 김민석에게 자금 출처를 밝혀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빨리 해소시키라고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자금 출처만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왜 미적거리느냐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는 경제민주주의 21은 오늘 지금까지 공개된 김민석 후보의 재산 변동 자료를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많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데도 재산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의 주 수입원은 국회의원 세비이고 다른 수입은 미미하다고 한다. 지난 5년간 받은 세비를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당연히 그럴 수가 없다.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는 단순한 산수 문제라서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국민 모두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김민석 후보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산술적으로 연평균 1억 4,600만 원의 순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는 도대체 얼마를 벌었기에 그액의 빚과 추징금을 다 청산하고도 1년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증빙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의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7월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부부의 그해 재산 증가분과 신고소득,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는 별도의 이력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민석의 부인 이 씨는 2023년 7월 신길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90만 원에 계약을 하고 13평 남짓한 베이커리 카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빵집은 올 2월까지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만에 그만둔 것을 보면 영업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창업 관련 사이트 등에 따르면 비슷한 면적대의 서울 지역 베이커리 카페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인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그해 4,709만 원의 수입 금액, 그리고 819만 원의 소득 금액, 그러니까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819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자금 출처입니다. 김민석과 부인은 2023년 재산 신고 때 마이너스 1억 9,29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빵집을 열고 난 다음 해인 2024년도 재산 신고 때는 두 사람의 재산이 마이너스 1,77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 7,523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민석과 배우자의 수입 금액은 각각 1억 1,257만 원과 4,709만 원으로 합치면 1억 5,966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1억 7,5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김민석의 국회의원 세비와 배우자의 빵집 수익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그해 최소 5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김민석의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신용카드 1,148만 원, 직불카드 등 385만 원, 교회 헌금 등 기부금 3,697만 원 등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거주하던 여의도 아파트 월세, 상가 임차료 등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추가로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빵집 투자 비용의 출처가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예금을 비롯한 현금성 자산은 늘고 추가 대출은 없었습니다. 이 비용은 그간 국민의힘이 소명을 요구했던 교회 헌금과 추징금 납부 등 기존 지출 13억 원과는 별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늘어난 재산 1,500만 원, 그리고 또 지출 금액 5천만 원, 빵집 투자 비용까지 2023년에만 최소 1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민석은 해명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김민석이 오늘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김민석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이나 입법, 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민석의 수입과 지출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국무총리는 고사하고 교도소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누가 봐도 재산 형성과 돈 씀씀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귀국을 했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참석하게 될 경우 곧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 전에 김민석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명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본인의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재명에게 레드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재명 정권이 출발부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